6번째 책 미음입니다. 네, 자음 미음. 출판사는 오르간 프레스이고 디자이너는 강문식 님이십니다. 이 책의 표지는 미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책입니다. 이상의 시를 모티브로 불어인데 제가 읽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이상의 시를 모티프로 해서 건축, 음악, 미술사, 수학, 기하학, 문학, 영화, 언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의 사유와 창작을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건축 도면, 그리고 스코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하고 그것을 다시 한글과 영어로 번역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책인데요. 이 복잡한 내용의 책을 어떻게 이렇게 그 심사평에서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무색 무취의 과잉 없는 제작, 사양이 더욱 돋보이며 복잡한 구성의 책을 간결한 사물로 정리해 주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 책을 이러한 주제로 기획을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는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네, 이상의 시 그 모티프로 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기획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째 책 시집 모눈 지우개입니다. 네,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 출판사는 외밀이고요. 디자이너는 전용완 님이십니다. 예, 김리연 시인의 첫 시집이라고 하네요. 모눈 지우개가 작가의 첫 시집 발간이라는 기쁨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되는 기쁨까지 김리연 시인님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표지에는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문양들이 있는데, 이게 표제시인 모눈 지우개의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눈 지우개 전문이 여러 번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찍혀져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시 모눈 지우개가 가지고 있는 시의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표지 디자인을 하신 전용환님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 표제시인 모눈 지우개는 본문에는 없대요. 오히려 그냥 그 표지에 그렇게 표지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표지가 그냥 책의 겉면이 아니라 시의 본문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그 장치를 했다는 게 아주 신선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무려 28페이지에 달하는 찾아보기가 있는데요. 이 시집에 나오는 모든 시어들을 색인란으로 해서 꾸몄대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어가 나는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찾아보기 자체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읽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진다고 하네요. 책 발간 기획부터 디자인, 세심한 정성을 들인 것 같아서 같은 출판인의 입장에서 참 저희 작업 태도를 반성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책 시와 산책, 산책과 연애, 연애와 술입니다. 출판사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디자이너는 나종위 님이십니다. 이 책은 총 10권으로 기획된 시리즈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가지는 힘이 제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와 산책, 산책과 연애, 연애와 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올 책이 술과 뭐가 될까? 막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표지도 이제 영어 글자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인데, 디자인이 이제 그
책의 제호, 만약에 시와 산책이면 시 포엣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과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이는 책입니다. 근데 심사평에 가면 이 책은 각 시리즈마다 작가들이 달라요. 다르겠죠? 네, 서로 다른 문체를 지닌 작가들의 개성이 큰 충돌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각 시리즈의 글자 모양을 엄선해서 정했고, 각 책의 내용은 개성 강한 저자들만큼이나 상당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그 차이는 문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일부러 오타를 남겨 지필의 순간을 전달하거나 휴대폰 메시지 형식을 차용하기도 하고 사진이 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시리즈로서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제 심사평에 밝혔는데요. 그리고 9번째 책, 따방, 아리따 글꼴 여정입니다. 출판사는 앙그라픽스이고 디자이너는 김성훈, 안만호, 박유선, 양효정 님이십니다. 제호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글꼴, 그 한글 모양, 글자 모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쓰는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문서. 거기에 다양한 서체들이 무료 제공되고 있잖아요. 이 책은 국내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과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네, 그 안상수체 할 때 그 안상수님, 네,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를 비롯한 글꼴 디자이너 15명이 16년 동안 아리따 글꼴을 만든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네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후원을 받으며 한글, 로마자, 한자 총 3개의 언어와 그리고 18종의 글자를 한꺼번에 묶은 글꼴 가족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특히 이 책은 한글 글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국영문 혼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한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 모양이 예뻐서. 네, 글꼴에 관심이 있는 그 국내외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국내외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심사평에서도 극단적이거나 실험적인 디자인은 없지만 큰 도판, 여백, 컬러 등의 활용이 글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디자인 의도에 따라 구현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10번째, 대망의 10번째 책입니다. 네, 책 제호가 이제 표지에 나오는데요. 혁명 노트이고요. 출판사는 주식회사 알마, 디자이너는 안지미 님이십니다. 사회문화 비평가이자 교육운동가이신 김규항 님의 책 혁명 노트,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출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간결한 문체와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김규항, 그가 예수전 이후 11년 만에 써내려간 혁명 노트. 혁명 노트는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과연 계급사회인가? 사회 시스템을 관통하는 혁명의 설계도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책과는 내용면에서 살짝 결이 다른데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된 도서들을 이렇게 보면 도로, 사진집,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 책들이 이제 주로 있어서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 이제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했거든요. 근데 심사평에서는 혁명 노트가 선정된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고 합니다. 네, 119개의 짧지만 날선 글과 그에 딸린 주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주를 본문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텍스트에 부여된 위계를 전복하고 나아가 독서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제호처럼 일종의 혁명 노트적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막 블로그들을 막 뒤져봤어요.
그 위에 짧은 글이 있고 그 밑에 주들이 나오는데, 보통 주라고 하면 본문에 진짜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진짜 뭐 이렇게 약간의 액세서리처럼 뭐 약간의 설명문 이런 건데, 거의 본문과 주가 동등하게 위치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본문 디자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혁명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혁명 노트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디자인 자체가 일반 텍스트만 있는 그런 책들과 달리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유려했고, 그리고 혁명 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디자인으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디자인만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다고 늘 블로그에 많이 서평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본론을 다시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네. 여기까지 책알못의 수다였고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